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영서 지역에 내일까지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춘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훈육을 한다며 3살 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춘천시와 경찰 등은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들에게 생존 수영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초등학교의 30%는 생존 수영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영서 북부 지역에 내일까지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인제 8mm, 철원 6.7, 춘천 5.6, 홍천 5mm 등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영서 지역에 30에서 80mm, 영서 북부 지역은 최고 120mm의 강우량을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침수와 축대 붕괴 등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춘천시가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100억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재수 시장이 공약한 문화특별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문화도시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한 추진체입니다.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도록 한 도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움직이고 그것이 문화가 될 때, 그리고 그 문화적인 과정 자체가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내고 삶을 바꿔내는 도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0개 정도의 문화도시를 지정합니다. 춘천시가 이처럼 문화도시에 매달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관광시설이 아니라 문화예술로 수천만 명을 불러들이는 문화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이재수 시장의 공약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90년도부터 줄곧 우리 도시 앞에는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만 붙은 만큼 우리 도시가 과연 문화 예술의 도시였냐 할 때 대해서는 늘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추진단은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춘천 문화특별시 청사진도 마련합니다. 또 정부의 지원금이 100억 원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뛰어들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다음 달까지 문체부에 제출할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작성합니다. 시민들의 생각, 아이디어, 민의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그 시민들의 생각을 모으는 자체가 문화가 되는, 그 문화 과정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일단 10월 말 10개 예비사업 지자체에 선정돼야 합니다. 여기에 선정된 뒤 1년간 예비 시행을 거쳐 내년 말에 첫 문화도시가 지정됩니다. 문화도시 선정 여부는 막 닻을 올린 민선 7기 춘천시 항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춘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훈육을 한다며 3살 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춘천시와 경찰 등은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두 아이 사이에서 한 아이의 얼굴을 때립니다. 아이가 뒷걸음질하자 팔을 잡고 다시 3차례 얼굴을 때립니다. 15개월 된 유아의 고개가 젖혀지고 몸이 밀릴 정도의 충격입니다. 뒤이어 보육교사는 CCTV가 찍히지 않는 곳으로 아이를 옮겼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아이 3명은 이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지난 4월 25일 춘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얘기 듣고 영상을 한 대여섯 번 확인하고 얘기하다가 전 나갔거든요. 눈물이 나가지고 나가서 울다가 해당 보육교사는 다른 아이를 물어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아이 부모에게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아이를 때린 보육교사와 연락했지만 그거는 아동 학대다 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한 2시에 통화 다시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2시에? 예. 다시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어린이집도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밝혀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예, 따로 안 할게요. 어린이집 관리 책임이 있는 춘천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아동학대 여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조사를 벌여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들에게 생존 수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초등학교의 30%는 생존 수영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고 수영장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황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내 수영장에서 초등학생들의 수영 수업이 한창입니다. 물 속에서 양팔을 쭉 뻗은 채 그대로 눕습니다. 생존 영법의 하나인 입새뜨기입니다. 몸을 웅크리며 물 위에 떠오르는 영법인 일명 새우등뜨기를 배우기도 합니다. 물에 뜨는 걸 못하는데 이 방법으로 뜨는 걸 배워서 되게 재밌었고 신기했고 긴급 상황이나 위기할 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친구에게 어떻게 밧줄을 던지는지, 위급 상황 때 서너 명이 인간 뗏목을 만들어 탈출하는 방법도 익힙니다. 구명조끼 입는 방법이나 도구 이용해서 다른 사람 구하는 방법 배웠는데 나중에 물에 빠졌을 때 응용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반 영법 교육이 아닌 물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매년 23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선 243개 초등학교가 생존 수영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도 100여 개 학교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한 데다 지자체별로 교육받을 만한 수영장과 강사진을 갖춘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후 예산 관련한 그런 부분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일부 학교에는 지금 수영장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긴 하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도교육청은 올해 생존 수영 예산 7억 원을 확보하고 수영장이 없는 지역에는 이동식 수영 교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토종벌 에이즈라고 불리는 낭충봉화부패병이 국내에서 발병한 지 올해로 9년째입니다. 도내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토종벌과 양봉 농가 현장에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삼척에서 10년째 토종벌을 기르는 남진우 씨. 벌통 10개로 시작해 농업법인까지 성장했지만 올해도 애지중지 키운 70여 개 토종벌통을 스스로 불에 태웠습니다. 토종벌 에이즈라 불리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낭충봉화부패병이 또다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벌통도 애벌레가 죽어가고 있어 올해 꿀농사도 막막합니다. 올해 한 5월까지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이 정도면은 올해는 처음으로 질병이 안 걸리겠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봉장을 이렇게 내감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애벌레 한 마리를 봤는데 그게 결국은 토종벌 낭충봉화부패병이 번지면 애벌레의 90%가 말라 죽고 벌통은 모두 소각해야 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2009년 처음 보고돼 도내에도 큰 피해를 입혔고 아직도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습니다. 2010년 도내 1,900여 토종벌 농가에서 2만 7천여 개의 토종벌통을 관리했지만 지난해는 800여 곳, 6,600여 통에 불과했고 10통 미만의 영세 농가가 대부분으로 토종벌 사육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예상종은 그게 적이 없고요. 재래종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한번 줄은 게 더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줄은 상태로 좀 가면서. 서양 꿀벌인 양봉이 걸리는 낭충봉화부패병은 토종벌 바이러스와 유형이 달라 어느 정도 치료나 예방이 되지만 역시 피해는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통마다 거진 다 왔거든요. 3년 갔는데 대신 이제 그에 대한 약도 이제 처치를 많이 하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 보다 보면은
이제 약하고 안 늘어나는 걸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런 기가 있거든요. 또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토종벌과 달리 꽃피는 시기에 따라 여러 번 수확하는 양봉은 기후변화도 큰 문제입니다. 봄철 아카시나무 꿀이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온난화 등으로 개화 시기가 빨라진 데다 지역별 차이도 점점 짧아져 꿀을 뜨는 채밀 기간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아카시나무가 냉해 등으로 고사해 꿀 수확량이 예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벌을 미처 키우지를 못하고 유밀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드럼씩 했습니다, 꿀을. 근데 금년에는 한 30드럼밖에 못했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는 불치병에 신음하는 토종벌 농가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 농가의 위기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춘천시가 민선 7기 공약 이행을 위해 강원도와 협의에 나섭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도지사 후보와 이재수 시장 후보는 공동으로 춘천 발전 5대 중심도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협력과제를 구체화한 뒤 8월 초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협력과제는 문화예술 6개, 일자리 8개, 신산업 7개, 남북교류 7개, 교통 4개 등 5개 분야 32개 과제입니다. 제10대 춘천시 의회가 오늘 개원했습니다. 춘천시 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어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원규 의원, 부의장에 자유한국당 한중일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원규 신임 의장은 10대 춘천시 의회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의회는 내일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정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대 등 11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들 11개 기관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춘천시 동면 26만 제곱미터 부지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한 스마트팜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사업 계획서를 오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국 4곳을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해 한 곳당 1,2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방차 진로 방해에 대한 과태료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스포츠 뉴스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